드디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화제작 오펜하이머가 한국에서 광복절에 개봉되었습니다. 오늘은 영화와 관련된 비하인드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영화 속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장면과 소리가 시간차로 들리는 것은 그저 연출인지 혹은 실제 핵폭발도 그러한지에 대한 답변인데, 실제 핵폭탄 실험 영상을 찾아보면 실험자는 9km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중이고 9km를 기준으로 폭발의 소리는 약 30초 뒤에 이렇게 들리는데, 일단 핵폭탄이 터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빛의 속도로 전달되지만 음속의 경우 빛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9km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선 당연히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영화에서 시간차를 두고 소리가 들린 것은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지만 소리는 진짜보다는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됐다고 할 수 있고, 또 폭탄이 터질 때 잠시 들리는 이 소리는 핵폭탄에서 발산되는 전자기파가 녹음기에 혼선을 줄 때 들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화 오펜하이머의 탄생의 시작점인데, 그는 놀란 감독의 2020년 개봉 영화 테넷 속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You're familiar with the Manhattan Project? As they approached the first atomic test, Oppenheimer became concerned that the detonation might produce a chain reaction engulfing the world. 테넷 속 갈등 요인의 중심이 되는 무기를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원자폭탄에 비유한 것인데, 사실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그리는 영화를 꼭 제작하리라 20여 년 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기는 했습니다. 이는 그가 영화의 초석으로 삼은 오펜하이머의 전기가 담긴 도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출간된 2005년보다도 더 빨랐던 시기인데,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이런 상황에 갑자기 오펜하이머 영화 제작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의외로 테넷에 출연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화 촬영이 다 끝났을 때 패틴슨이 선물한 것은 역사 속 위대한 과학자들의 연설이 총정리되어 있는 책이었고, 이 책 속 오펜하이머의 연설은 자신이 개발한 원자폭탄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되고 몇 년 뒤에 남긴 말로, 놀란 감독은 이를 읽고 그의 책임과 시대적 사명감 그리고 죄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느껴져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I think the only hope for our future safety must lie in a collaboration based on confidence and good faith with the other peoples of the world. 이런 오펜하이머의 복잡한 내면을 SF와 같은 장르에 차용하지 않고 시청자들이 진짜 그 시대에 뛰어들어 오펜하이머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후 영화의 초석으로 선택한 것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로, 이번 영화의 시작점에 나왔던 것처럼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준 프로메테우스를 오펜하이머에 비유한 것인데, 이를 읽고 각본을 쓴 놀란 감독은 그의 작품 중 최초로 1인칭, 즉 본인이 오펜하이머의 시선에서 각본을 썼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최근 베스트셀러로 역주행했습니다. 참고로 평소 스마트폰도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는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의 각본을 쓸 때도 인터넷 연결을 끊고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원래대로의 놀란 감독이라면 각본을 쓰는 단계에선 배우를 미리 정해놓지 않지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도서의 표지에 있는 오펜하이머의 얼굴을 보고 킬리언 머피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킬리언 머피에겐 물리학자의 얼굴이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킬리언 머피에게 전화를 때려 지금 나한테 오펜하이머 대본이 있는데 네가 오펜하이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고, 각본도 읽지 않는 상황에서 킬리언은 곧바로 승낙합니다. 그만큼 놀란 감독의 영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배우들이었기에, 주연인 킬리언의 경우 평소 마른 체형이었음에도 오펜하이머의 외형에 준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시중에 존재하는 오펜하이머와 관련된 서적과 영상, 사진 등의 기록물까지 전부 뒤져보며 이런 모습이 완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배우들은 평소 받는 것의 절반 이하의 출연료로도 흔쾌히 배역을 수락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다주의 경우에는 마블 영화 출연 당시에 10분의 1 정도인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0억 원 정도의 출연료만 받기로 할 정도로 논란의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이 배우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 중 가장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갖고 있는 맷 데이먼은 아내와 부부 상담을 다녀온 후 일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는데, But I actually negotiated in couples therapy. This is a true story. 하지만 그럼에도 오펜하이머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약속에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했고, The one caveat to my taking time off was if Chris Nolan called. And this is without knowing whether or not he was working on anything because he never tells you. 였다고 합니다. 또
또 이번 영화의 강력한 캐릭터 중 하나였던 수소폭탄의 아버지 에드워드 텔러 역을 맡은 베니 샤프디도 의외의 캐스팅인데, 그는 배우보다는 감독으로 더 이름을 알린 인물로 대표적으로는 그가 각본, 연출, 편집까지 다 해서 큰 호평을 이끌어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언컷 잼스가 있고, 또 아인슈타인을 맡은 배우 톰 콘티의 경우 어디서 봤다 싶었는데 What does that mean? Rise. 바로 놀란 감독의 2012년작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브루스 웨인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의 동료 죄수 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화계 어벤져스가 완성되었으니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역대 놀란 감독의 작품들 중 가장 긴 러닝타임인 3시간이었음에도 반대로 촬영기간은 역대 놀란 감독 영화 중 가장 짧은 불과 57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놀란 감독의 지극히 효율적인 촬영 방식과 스케줄 덕분인데, 일단 전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영화이니만큼 당시와 현재에도 존재하는 실존 장소들, 대표적으로 버클리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등은 그냥 있는 그대로 활용했고, 23년 현재에도 존재하는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무스의 오펜하이머 생가도 그대로 활용했는데, 딱 하나 논란이 아쉬움을 표한 것은 2021년 로스앨러무스 촬영지 답사를 나갔을 때로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짝만하게 스타벅스 전광판이 있었고, 너무 현대화된 모습에 안되겠다 싶어서 이 마을만큼은 1940년대의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트 역시 로스앨러무스가 있던 뉴멕시코주에 지어졌는데, 무려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마을 세트를 제작했지만 실제 촬영에선 불과 6일 정도만 사용되었을 만큼 초고속 촬영이었고, 이런 짧은 촬영은 트루먼 대통령 배역으로 큰 임팩트를 남긴 배우 게리 올드만도 만족시켰는데, 그의 촬영 기간은 단 하루로 대본도 한 장 반짜리였다고 하는 등 연출의 측면에서 특히 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는 오펜하이머임에도 촬영은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영화의 퀄리티와 촬영 기간이나 속도의 상관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효율적인 촬영에도 놀란과 제작자들이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인 장면이 있는데, 바로 최초의 원자폭탄 폭파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What we were able to get into the finished film, to me, is extraordinarily beautiful, but also very frightening. 이 당시 논란은 이번 영화에서 핵폭발만큼은 CG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핵폭발 장면을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배트맨이 갖고 날아간 핵폭탄은 폭발과 동시에 관객에게 안도감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CG를 활용해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8, 7, 6, 오펜하이머의 경우엔 핵폭발로 관객에게 공포를 줘야 하는데, 논란은 CG로는 진짜 공포를 느끼기 힘들다고 설명하며, 마치 오펜하이머와 과학자들이 핵폭탄을 개발하듯 자신과 특수효과팀도 핵폭탄의 방사능은 없지만 그 정도의 폭발력을 재현할 수 있는 폭탄을 개발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연구 끝에 가솔린, 프로판, 알루미늄 파우더와 마그네슘으로 폭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한 가지 기술적인 페이크가 들어간 부분은 실제 촬영 현장에서 폭파 규모는 트리니티 실험이나 영화의 폭파 장면처럼 거대하지 않았고, 놀란 감독이 종종 활용하는 강제 원근법이라는 촬영 기술이 활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다크나이트에서처럼 미니어처 베트카와 트럭, 그리고 미니어처로 지어놓은 터널 등을 활용하되 관객이 보기엔 실제 사이즈처럼 느껴지도록 원근법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New 1/3 scale tumblers, and also build us a 1/3 scale garbage truck length of the set, and then you could smash together at the same time. 뿐만 아니라 영화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불이 일렁이는 장면들, 원자, 분자, 에너지 파동 등도 모두 놀란과 촬영팀이 실제로 제작하고 촬영한 것으로, 그는 이 영화의 그 어떤 장면에도 CG는 없었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원래도 진짜 촬영을 강조하는 감독임에도 이번에 특히나 CG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홍보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오펜하이머를 통해 관객들에게 원자폭탄의 공포감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이번에도 100% IMAX 카메라 촬영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졌는데, 이 카메라에 소위 아날로그 필름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오펜하이머만을 위해 필름 제작사들이 흑백 사진 전용 필름을 IMAX 카메라용으로 튜닝해서 제작했고, 덕분에 이번 영화 속 흑백 장면들은 촬영 원본 자체가 흑백이라는 영화광들이 환호할 만한 깨알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장면들은 컬러로, 어떤 장면들은 흑백으로 활용되었느냐? 이는 영화를 촬영하기 전부터 놀란 감독의 프로덕션 노트에 적혀있던 것으로, 오펜하이머의 시선과 감정을 관객들이 동등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은 컬러로, 오펜하이머와 반대되는 입장이었던 스트로스의 시선에서 오펜하이머를 바라보는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편 놀란 감독하면 함께 자주 언급되는 영화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의 경우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까지는 함께했지만 지난 테넷에 이어 이번 오펜하이머에서도 스케줄 문제 때문에 두 작품 모두 루드비히 고란손이라는 작곡가가 대체하게 되었는데 And in this case, all I had that I gave Ludwig was the idea of basing the score on the violin. Beautiful to something completely horrifying. And there's a tension to the sound in a way that I think fits the highly strung intellect and emotion of Robert Oppenheimer very well. 그 역시 블랙팬서, 만달로리안 등의 음악 작곡가로 엄청난 명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차일디시 감비노의 This is America의 작곡가이기도 하는 등 영화와 팝송을 넘나드는 천재입니다. 이 외에 알아두시면 좋은 깨알 정보는 오펜하이머의 관람 등급인데 오펜하이머와 불륜관계로 나오는 진 테드록의 노출과 성행위 그리고 일부 어휘를 요인으로 미국에선 소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분류되는 R등급을 받았고 이는 놀란 감독의 작품 중엔 드물게 R등급을 받은 2002년작 인썸니아 이후 21년 만에 받은 것입니다. 의외로 국내에선 15세 관람가로 개봉했고 여성의 노출에 굉장히 보수적인 중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선 플로렌스 퓨의 노출 장면에 CG로 검은 드레스를 입혀서 상영했습니다. 게다가 오펜하이머가 남긴 말 중 힌두교 경전에 나온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이 말이 활용되었다는 것에 모욕감을 느낀 인도의 힌두교 정당에선 해당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놀란 감독에게 이 장면은 수억의 힌두교인들의 종교적 믿음을 공격한 것이다 라는 공개적인 서신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격렬한 반응치곤 인도에서도 노출, 흡연 등의 장면만 흐림 처리되고 나머지 장면은 전세계 타 국가와 동일하게 상영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펜하이머와 관련된 각종 비하인드였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거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영화에 대한 자유로운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 Until somebody builds a bigger one.